안녕하세요. 1월 20일 원픽장인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한놈만 팬다 종목은 유유제약입니다. 유유제약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 날 때까지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 그 시나리오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에 따라 알아보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올리는 과정 중에 자꾸 주가의 변동이 있어서 올릴까 말까 했는데 일단 올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볼게요. 차트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유제약의 오늘 지금 주가는 현재 1.16% 떨어진 4,675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뭐 이건 어차피 진행 중이니까 지금 12시 40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추후로. 지금 현재 매수 포인트는 4,650원부터 요 라인입니다. 4,350원, 4,200원 요 라인. 또 요 중간 어디쯤에 또 위치하게 되면 또 추가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4,650원부터 요 아래로 이렇게 요 구간이 항상 그렇듯 매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뭐 오늘부터 하면 되겠죠. 요 라인에 들어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그 라인부터 해서 매수를 해서 요 지금 거래대금이 터진 요 날 있죠? 요날 고점을 지금 못 넘기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요 구간을 강하게 돌파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 5,560원하고 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추세 상승으로 돌아가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유제약을 우리가 봐야 되는 유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제약의 주력 제품군은 항우울제고요. 또 비뇨기계 치료제입니다. 근데 뭐 지금 조금 더 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유유제약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주력 제품이 항우울제고 비뇨기계 치료제고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보시면 지금 유유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제품들은 이렇게 보시면 타나민, 유크리드, 맥스마빌, 본키, 뉴마코 이렇게 종목들이 있고 이 중에서 유크리드하고 맥스마빌 같은 경우는 계량 신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유제약은 계량 신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다른 의약품 회사라든가 바이오 회사랑은 좀 생각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사업 마인드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 마인드를 좀 시장이 어떻게 봐주냐인데 제가 보기엔 되게 좋은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 제품들은 뭐 유해 성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최근 매출이 이렇게 돼 있죠. 매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현재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신약 개발은 계량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 의약품을 개선한 계량 신약과 바이오 의약품 개발입니다. 기존 의약품을 개선한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제품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치료제 YP-10 요 같은 경우도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 동사 개발 중 주요 파이프라인인데요. 안과 질환을 유시로 한 안구건조증 치료제 YP P10이 있고요. 또 비뇨기 질환, 신경 질환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대로 전립성 비대증 치료제 YYDT, YYDUT, 또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YY, UCLA, MS 이렇게 해가지고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부터죠. 이 회사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얘가 지금 전략이에요. 혁신 신약보다 기량 신약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의학 바이오는 무조건 신약을 개발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정관념을 살짝 비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대량 자기들의 신약이 개발이 되고 그게 뭐 매출이 폭증으로 이루어지고 효과가 좋아서 기업이
점핑이 되면 그 제일 좋겠죠. 제일 그 금액도 어마어마할 거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개발 비용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현실적인 방안을 많이 지금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신약도 개발을 하기 주시는 주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계량 시장을 먼저 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하고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 효과가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좋고 기업 개선에 굉장히 좋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게 매출이 늘어나고 돈이 도는 효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비용으로. 그래서 지금 머리가 상당히 비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략을 듣고 나면은 쉽지만 이걸 실제로 먼저 실행하고 만들어내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영진이라든가 그 여기 어쨌든 간부진들이나 뭐 실무자들이 되게 어쨌든 현실적인 방향과 함께 머리가 사업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모습을 봤을 때 이런 그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매칭 관계나 또 지금 현재 움직이는 흐름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유유제약은 당분간 전립선 비대증 및 탈모 치료제로 되어 있는 투타스테리드 성분의 계량 신약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써 있죠. 까다로운 혁신 신약 개발보다는 계량 신약 개발로 기본기를 다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보시는 대로 혁신 신약에서 계량 신약으로 개발 노선을 변경했는데 개발 중인 YYDUTM 글락소스 미클라인의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버벅일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은 잘린을 오리지널 약으로 하는데 이 잘린이라는 국내명으로 이제 듀오다트라고 하죠. 오리지널 약이 있는데 이 약을 중심으로 오리지널 약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잘림보다 작게 만들어서 목넘김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무슨 의미냐? 이게 예를 들어서 약의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약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이만하다고 해요. 이만하다고 쳐요. 근데 이게 잘린이란 약입니다. 근데 이 잘린의 약을 요만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목으로 넘길 때 편하게 만들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계량 신약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뭐 좀 이상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각 그 어떠한 효능이나 또 효과나 또 각국의 이제 그 식약처의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떠한 아주 쉽게 말을 해서 아주 설명하기 쉽게 말하면 이게 암에 쓰이는 약이라고 해봐요. 근데 암에 쓰이는 약의 효능이 실제로 암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화제 효능도 있다고 쳐봅시다. 소화제 효능도 이건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 얘네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암이란 그 치료제의 효과에 소화제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걸 소화제로 아무런 걸로만 쓰려면 이만큼의 어떠한 약을 어떠한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성분 요만큼만 떼어내서 소화제로 쓰는 거죠. 그리고 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값싸게 만들어서 근데 이게 식약청의 허가 품목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식약청의 법제라든가 이런 부분과 이런 거 다 살펴보고 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계량 신약 형태로 만들어서 소화제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소화제 신약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꼭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잘린 같은 경우도 이만한 양분을 이렇게 목넘김이 좋은 약분을 만들어서 이거를 신약으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량 신약으로 말해주는. 그러니까 신약 일반 약품 기본의 약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계량해서
새로운 새로운 약처럼 만들어서 개발 신약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변경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상당히 비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약 크기만 줄인다고 이게 계량 신약으로 인정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또한 치료 성분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서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지금 사업을 계속 구상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비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앞으로 향후 전망을 좀 밝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머리가 좀 비상하면서 새로운 거를 틀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여기 보듯이 YIDT 역시 두타스트레드 정제보다 크기를 3분의 1로 줄이고 체형을 바꿔서, 그죠? 복용 편의성을 높인 계량 신약이고요. 그다음 동시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으로만 쓰이는 두타스트레트를 탈모 치료제로 적용증을 넓혀 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여기서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 약이 승인되고 신약으로 된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이쪽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립선 비대증만 아니라 이 약의 효능을 살펴보니까 이게 탈모 치료제로도 아주 효과가 좋네. 그럼 얘를 탈모 치료제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용량을 줄이고 성분을 떼어내서 탈모 치료제를 만들어서 이거를 계량 신약으로 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약을 개발하는 게보단 계량 신약으로 집중하겠다는 이 경영진의 전략이라든가 실무자들의 능력이 상당히 좀 이렇게 기발하죠. 또 대단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분인데 신약품 10개 만드는데 고작 7억 원이 들었답니다. 아이디어로 만든 3년의 전략이고요. 3년 동안 말씀드린 데 계량 신약을 만드는데 10개를 만드는데 고작 7억 원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의 파이나 그 파워랑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신제품을 10개를 만드는데 고작 7억 원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내는 게 계량 신약이라는 거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이라든가 그 신약이 갖고 있는 다른 치료 목적에 접박한 이런 성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나 비용을 많이 들겠죠. 본인들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을 거고 그거를 해내는 게 지금 현재 유유제약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유유제약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사업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시면은 새로운 용량을 도입하거나 국내 실출하는 이름을 달아 일반적인 안전성, 유효성 면제 트랙을 탄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팩스원 60mg 같은 경우는 팩소페나인이 단순 알레르기가 아닌 피부용 알레르기에도 쓰인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복용을 하는 거를 예를 들어 붙이는 걸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 신약으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새로운 약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신약의 범위가 상당히 크고 또 그 내용들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를 우리는 몰랐지만 이제 유유제약의 이제 사업 이런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눈이 뜨이는 거죠. 이게 들어보면 쉽죠. 들어보면 쉬운데 처음에 이 생각을 해내기까지 쉽지가 않은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하우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면서 유유제약 쪽에서는 노하우가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 약품을 가지고 어떠한 비교 연구를 하거나 어떠한 성분이라든가 어떠한 법제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지 계량 신약이 될 수 있다는 본인들만의 노하우나 그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말했다시피 3년 동안 10억으로 7억인가 10개의 제품을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굉장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잘못 생각하면 봉이 김선달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동강에서 물을 파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능력이 있고 이게 또 인정이 된다는 게 좀 신기해요. 그런 게 인정이 된다고?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정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고 신약으로 인정이 받고 있으니까. 또 알레르기와 피부 알레르기용 약은 주성분이 같음에도 복용 후 체내 방출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알레르기 치료제를 만들어낸 거죠. 그죠? 또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개발 중인 약은 신약 혹은 개량 신약이 아닌 최초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신약이나 개량 신약은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돼서 이제 어쨌든 큰 비용과 연구를 갖춰서 또 큰 기간을 갖춰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런 정도의 자금이나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도 기존의 제품 또는 신약을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완전히 전략적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지금 유유제약이 신제품 3년간 발표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엄청 많죠. 3년 동안 그 얼마 되도 않는 돈을 가지고 10개의 품목을 이렇게 효율적인 금액으로 집행해서 만들어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어쨌든 이들의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를 높이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유제약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하면 뭐 기존에 이걸 따라서 다시 이걸 공격적으로 또 따라하거나 같이 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지금 사실은 이런 신제품이 신약 하나 제대로 개발한 거의 파워에 미치지 못하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신약 하나만을 바라보고 갔을 때 그 기간과 그 금액과 또 그 부침과 또 회사가 그걸 다 견뎌내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판단이 되기까지 그 기나긴 세월을 이들은 실질적인 머니게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상당히 똑똑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유유제약을 좋은 위치의 가격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비임상과 임상허가 약가의 시장의 움직임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모두가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할 때는 비임상도 하고 임상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 약가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기 이렇게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타임라인을 가지고 하는데 이 유유제약에서는 이걸 반대로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필요한 제품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야, 이 탈모제가 뭐 필요한데 이 탈모제에 필요한 약이 뭐가 있을까를 거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을 찾아내서 그 약을 가지고 이게 허가를 어떻게 받는지 그것만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서 허가 과정과 임상 과정을 따로 다시 분리를 해서 최소한의 과정과 최소한의 노력으로 쉽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됐든 약제가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사용과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여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항상 재정안정 관련 고민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그 리스크를 줄이고 신제품을 내는 전략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단순히 제네릭 우선 품목 판매 허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마치 뭐가 이게 새롭긴 하지만 그냥 그 내용을 다 듣고 나면은 뭐 저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생각을 해내고 그걸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유유제약의 지금 현재 최대 강점이고 이 경영진이라든가 이 지금 그 기술진이라든가 지금 여기 관리자들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 인력들의 지금 능력을 저는 참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4,650원부터 아래로 이렇게 매수 구간을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주봉이나 월봉 라인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는 이 라인을 한번 강하게 돌파를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수익률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그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돌파를 뭐 이렇게 꼬리 형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몸통으로 한번 시도를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몸통이 크기가 얼마큼 될지는 알 수가 없죠. 뭐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통의 크기 돌파에 따라서
여기 최고점 라인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은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유의제약의 평가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획기적인 모습이다. 차라리 뭐 가망성이 없는 신약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신약은 신약대로 진행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힘, 요거를 유의제약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유의제약의 이 눌린 과정은 상당히 좋은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처음 나왔던 요 금액 또 요 모습, 요것은 어쨌든 전에 테스트로 보는 거고요. 요걸 다시 돌파를 해서 강하게 분출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라인 4,650원 아래로 한번 강하게 매수를 해보는 시나리오 제시해 드립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1월 20일 유의제약이었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